자, 우리 전자책과 관련해서는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사실상 종이책과 전자책을 읽었을 때 반응하는 방식 또는 뇌의 작동 방식, 인지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달라서 뭐 이해도도 다르고 집중도 다르다 막 이런 거 관련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이거는 되게 초기 단계의 글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고 있고요. 자, 가보시면 What if your book knew? 자, 당신이요. 당신의 책은 다음의 상황을 알고 있다. 라면 어떨까요? 이런 뜻인데 뭘 알고 있냐면 where you are looking. 당신이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를 책이 알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태블릿 가지고 놓고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떤 공부하는 거나 아니면 뭐 읽기와 관련한 어플을 켰는데 여러분이 책과 관련이 없는 여기를 계속 몇 초 동안 수십 초 동안 여기를 보고 있어. 그 말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멍 때리고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런 걸 알아서 태블릿이 야 집중해 공부해야지. 만약에 이런 어떤 알러트를 준다면 좀 재밌겠죠. 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너가 어디 보고 있는지 책을 알고 있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소재 연구를 던져줍니다. 한 독일 연구팀이요. 새로운 눈을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죠. 누구를 위한 대상으로 하는 리더들, 그러니까 이북을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이 트래킹입니다. 눈을 쫓아가는, 시선을 쫓아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글을 읽는 동안 이 소프트웨어는 imprint the light into your eyes. 당신의 눈에다가 어떤 전자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외선이죠. 적외선을 쏘아주죠. 여기서 shine은 비추다라는 뜻이어서 당신의 눈에다가 적외선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것은 당신의 눈에 쏘여진 적외선이고요. 이 적외선은요, 사실상 그 reflect pattern, 어떤 반사되어지는 패턴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뭘 하기 위해서? 당근 시선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이겠죠. How quickly you read,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읽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요. 읽기 속도를 분석하는 방식이래요. 그리고 여기 문법이요. 더 패턴 사이의 수식인데 리플렉트는 뭐뭇을 반사하다, 뭐뭇을 반영하다, 뭐뭇을 성찰하다,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PP인 거 보이시죠? 반사된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눈에 갔다가 다시 쏘여지는 이런 거. 근데 그 전체 목적은 첫 번째 읽기 속도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where you pause, 당신이 어디에서 잠깐 쉬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부분을 지금 두 번 읽고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읽다가 잉 하면 쉬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우면 거기 다시 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읽기 속도 그리고 잠깐 멈추는 곳, 그러니까 읽는 것을 뭐 끊어읽기라고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할게요. 이런 것들 혹은 다시 반복해서 읽는 부분 이런 정보들을 analyze,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정보를 이렇게 받아줬네요. 순서 배열. 이 정보들은요. 그리고 나서 사용되어지는데요. 바이스니까 땡큐 수동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또 활용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최종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거죠. 이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뭘 하냐면 enhance your reading experience. 당신의 읽기 경험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거죠. 즉, 이 리더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읽는 패턴 자체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최종 목적은 당신의 읽기 경험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소프트웨어죠. 그치?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 어플을 깔겠지. 그냥 여러분의 읽기 패턴을 분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 이거 깔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향상시켜 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소프트웨어는 당신에게 이걸 하는 동안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들을 붙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합니다. 즉
포착을 합니다. 이고요. 그래서 linger 하면은 linger 자체가 오래 지속하다 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쭉 연결시켜 놓다라는 뜻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you linger는 여기서 보면 사실 어디에서 버벅거리고 어딜 두 번 읽는가 또는 전반적인 이 글이 당신의 읽기 전반적으로 얼마나 속도가 걸리는가인 거죠. 즉 읽기 속도 1과 그 다음에 어느 부분들을 어려워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얘네가 포착을 하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provide a definition, 정의를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확하게는 여기라고 봐야겠다. 띠롱. 여기나 3번도 가능은 하죠. 그래서 당신이 버벅거리나 멈추는 지점에 가면 자동으로 정의를 띡 하고 띄워준대요. 되게 편하겠지. 요즘엔 자동으로 주진 않지만 여러분이 태블릿에서 만약 뜻을 몰라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걔가 뜻을 알려주죠. 어쨌든 이런 식을 한다는 거죠. 정의를 제공해주는 장점이고요. 그것은 또한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기능이죠. 정확하게는 뜻을 제공해주고요. 정의를 제공해주고요. 두 번째, 도움을 주는데요. 뭐에 도움을 주냐면 발음을 알려줍니다. 영어 단어는 이제 어려운 게 똑같은 단어도 발음이 다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발음까지도 알려줘요. 그리고 자, 콤마 뒤에 그냥 동사의 원형의 형태로 왔습니다. 그 말은 병렬을 3단 이상 하겠다는 거죠. offer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외국 언어의 번역기, 번역 자체도 제공해 주죠. 아니면은요, 심지어 이런 세 번째 것도 합니다. 자, 그래서 5월로 help, offer, provide를 주고 있는데 이 앞에는 어떤 것도 헷갈리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문제로 출제되면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 병렬의 맨 마지막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죠. 자, 뭐도 제공하냐면 사운드 이펙트, 소리 효과 같은 것들도 제공하는데요. 뭐에 대한 어떤 문장에 대한 소리 효과까지도 제공해 줍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읽을 때요. 예를 들면 이 문장을 이렇게 여러분이 꾹 누르시면 읽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인데 한 세 가지를 그냥 세트로 한 두 번째 기능. 첫 번째 예시 이런 장점이 있고 또한 이런 것도 있어. 두 가지가 순서는 이렇게 배열될 거예요. 다음 문장 갑니다. 자, 문장이 지금 whatever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드디어 나왔네요. 자, whatever는요, 얘 이름 자체가 복합관계사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무엇이니까 복합관계 대명사거든. 그럼 우리 뭐가 떠올라? 관계 대명사가 떠올라.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수식해야 해. 근데 복합관계 대명사지만 얘는 그 수식의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문법책에서 설명하는 그 이름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어떻게 가죠? what 플러스 ever니까 what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첫 번째가 what이랑 거의 똑같다,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이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거든. 근데 이 1번이냐 2번은 기능의 차이, 즉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그냥 what이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문법적 특징인데요. 뭔 말이야? 의문사든 관계대명사든 what은 다 불완전한 문장과 연결되고 무조건 명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what은 what이다. 그냥 이걸 관계사에 분류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즉 선행사 잡아먹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what은요. 기본적으로 what 자체요. 명사절의 기능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다수 그러니까 안에 게 뭔가 빠졌다 해도 그냥 하는 것으로 처음에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약간 어색할 때 무엇이라는 거를 제자리에 넣어서 무엇 하는지, 뭐 무엇 할지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의 불완전한 자리를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게 훨씬 더 자주 쓰이고 그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게 안 되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출신을 따져보자면 관계대명사 뭐 간접 의문문인데 구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명사의 역할을 하고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이게 what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에다가 ever를 붙인 거니까 이 속성을 그대로 다 갖고 들어와요. 명사절이고 문법적으로 이건 둘 다 해당하는 공통입니다. 불완전해요. 그러면 what은 뭐뭐 하는 것인데 ever를 굳이 왜 붙입니까? 여기서 ever,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ever는 뭐뭐는 다 약간 anything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anything이 결합되는 거죠. 차이까지 정확하게 해드리면 뭐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선행사를 잡아먹었다 말씀드렸죠. 불완전한 문장의 명사절인데 얘는요 something 같은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라면 whatever는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이 되는 거. 뭐는 다, 뭐뭐 하는 것은 모두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예요. 나는요 I support 나는 다 지원해 줄 거야. For you. 너를 위해서라면 말이야. 뭐를? Whatever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 내가 다 지원해 줄게, 도와줄게. 이런 의미. what이 들어가면 너가 원하는 것 지원해 줄게. whatever면 네가 원하는 것 다 모든 상관없이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긍정, 초긍정. 이해됐죠? 이거입니다. 자, 그럼 제가 명사절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문장의 주, 목, 보 필수 요소로 사용돼야 돼. 없어서는 안 돼. 그치? 자, 요거를 생각하고 윗문장을 가볼게요. 자, 우선 문법적 구조부터 판단해야겠네. New reading experience. 새로운 읽기 경험이요. 미안. 그리고 잠깐, 여기서 하나 더. 그 다음에 새로운 읽기 경험이 명사. 그럼 얘가 주어처럼 보이겠죠? 그럼 동사 와야 돼. 근데 this technology라는 명사가 또 왔어. 이게 가능? 불가능. 얘가 동사. 그러니까 얘가 주어. 그럼 이 새끼는 뭐죠? 자, 우리 what은요. what 명사 이렇게 긴 의문사로 쓸 수 있잖아요. 그치? 어떤 책, 무슨 책 이런 것처럼 길게 온 거야. 그러니까 what의 역할, what의 쓰임과 완전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promise 라는 것의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맞지? 맞아요? 그래서 promise 뒤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 what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whatever도 가능. 자, 그리고 그래서 얘는 whatever new reading experience까지 하나도 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 지금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 첫 앞에 시작이니까 쓰지 마세요. 주어일 거란 말이야. 그럼 뒤에 동사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 기술이 당신 없네. 이 기술이 무슨 읽기 경험을 약속해 주는가인 건데 모든 다채로운 읽기 경험을 약속하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서 동사가 와야 돼. 주어라면, 그치? what의 기능은 무조건 명사절이니까. 근데 말이야, 얘는 이상하게 돼 있는데 보시면 콤마가 찍혀 있어요. 분리돼 있어. 그럼 명사의 병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뒤에 봤더니 주절에 we will surely benefit 주 동이 오거더니 왜? 그렇단 얘기는 뒤에가 주절이고 얘는 분리되어 있는 부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쓰임입니다. 이것은 what하고 완전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whatever의 기능인데요. whatever만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이 두 번째 기능은 ever가 붙으면서 생겨날 수 있는 파생적 기능, 두 번째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ever 때문에. 자, ever가 붙으면 이렇게 명사절처럼 쓸 수 있어요. 대명사. 즉 뭔 말이냐면 이 의문사가 명사를 받은 애들 있죠. what, who, which. 무엇, 누구, 어떤 것, 명사죠. 이런 거에 ever가 붙으면 원래 하는 역할로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의미로 any만 붙어요.
예를 들면은 who가 되면은 anyone이 되는 거죠. 누구든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걔 역할에 의미의 차이가 붙는 거 이게 기본 하나의 역할. 근데 ever가 붙으면 의미가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 쓰기 위해 다른 역할로 쓰이기 위해서 ever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 경우인데요. 여기 나왔듯이 ever가 붙으면 모든 의문사 절을 부사절의 역할을 하게 해요. 부사의 역할을 하게 하고요. 다행히도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올도 도처럼 양보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양보의 의미라는 게 약간 헷갈리는데 뭐뭐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딱히 영향을 안 미쳐 글 자체에는 그래서 뭐뭐에는 상관없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뭐뭐 하더라도 그래서 해설 볼게요. 이 기술이 어떤 새로운 독서 경험을 약속하든지 하든 간에 하든지 상관없이 뭘 약속하든 영향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건 100%다 초긍정이라면 이건 빵프로 걔가 이러든 저러든 그래서 너가 뭘 원하든 I don't care. 난 신경 안 쓰는데 나의 결정에 하나도 영향 미치지 않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할 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역할 자체가 완전 달라요. 이 문장의 필수다. 무엇이든 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없어도 괜찮던데 양보. 상관없어. 없어도 돼 상관없어. 의미도 상관없어. 됐죠? 자, 가보자. 자, 그래서 이 기술이 당신에게 뭐 예를 들면 발음을 알려줘 아니면 뜻을 바로 알려줘 뭘 약속하든지 간에 말이야. 우리는요 명백하게 그 from them 그거로부터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로부터 명백히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위는 누군데요? 우리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으면 그 종이로 된 책을 읽으면 그 종이로 된 책 자체가 당신의 읽기 자체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뭔가 양방향으로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북으로 읽게 되면은 이 이북에 탑재된 어떤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발사하는 적외선을 반사시켜서 여러분의 읽기 패턴을 보게 됨으로써 바로 뭐 합니까? 당신에게 되는 도움을 무엇이든이라도 단 하나라도 줄 거예요.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이북으로 보게 되면 자 이런 거를 리액티브 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이 보면 그것에 양방향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인터랙티브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응적 그러니까 리액션 이 리북은 여러분에게 리액션 하거나 리액티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읽다가 이 기능 자체가 여러분이 자동으로 정의를 알려주는데 이게 읽기에 여러분 방해된다고 느낄 수 있지. 끌 수도 있겠어. 그지? 혹은요. 문장의 발음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걔를 뚫어져 쳐다보면 얘가 정의를 해줘. 근데도 계속 쳐다보면 예를 들면 바로 발음을 읽어줘.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얘가 여러분의 거에 반응을 해서 그 뜻을 알려준 거지. 근데 내가 거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럼 예를 들면 발음까지 알려줬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의 뜻에 나온 것에 다시 계속 쳐다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리딩이 될 수 있다. 상호작용적 리딩을 통해 여러분은 뭐 한다고? 어쨌든 저쨌든 명백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야.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 자체는 됐다 심플해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 어딨니? 이 소프트웨어는 helpful, 되게 유용하고 useful 할 거야. 이렇게 정도까지 하면 쉽지. 근데 이것이 어떤 거? 기술적으로는 이런 걸 가능하게 하고 그 기술의 움직임의 방식은 뭐야? 작동 원리는 적외선을 쏴서 비춰서 그것에 반응해서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뭐 그게 작동 방식도 있지만 이 기술의 어떤 이 기술 자체의 특이성, 종이북과에 대조했을 땐 방금 얘기한 반응적 반응 또는 상호작용적 읽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까지도 정의할 수 있는 글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얘는 여러분이 좀 잘 정의해 놓으셔야 돼요. 역할이 부사절이라는 거 어쩌고 저쩌고 콤마
저는 그냥 ever라고만 할게요. whatever, whoever, whichever, 콤마 문장이 완전하게 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제가 ever가 붙으면 다 돼요 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 명사절로 쓸 수 있는 what, who, which만 얘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얘만 명사절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의문사 명사만 명사 가능한 거야. 그럼 뭔 소리예요? when, where, how. 그다음 y에는 ever가 안 붙어요. 자, 얘네들은 아무리 ever가 붙어도 명사의 역할 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요, 부사의 역할만 해요. 그럼 다 이 의미만 쓰나요? 아니요. 부사의 의미를 하는데 의미 차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 차이? 하나는 any의 의미가 붙어서 너가 무엇을 언제 하든 너가 어디를 가든 늘 언제나 함께. 약간 이런 의미. 두 번째는 양보의 의미입니다. 네가 어디에 가더라도 상관없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whenever를 정확하게 구분해 보자면 그냥 요 정도? 참고. 예를 들면 whenever는 두 가지의 의미인데요. 첫 번째 anytime, everytime. 언제나 당신이 무엇 하면 언제나 당신은 이런 기분이 들 겁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할 때는 everytime인 거고요. 네가 무엇 언제 하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이다. 뭐뭐에 상관없이. 요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계속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둘의 차이가 의미가 없는데?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 예문을 보시면 알게 될 건데 너가 뭐뭐 할 때마다 당신은 뭘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할 때마다 예를 들면 사전을 찾아본다면 이렇게 할 때는 everytime인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everytime을 whenever는 everytime으로 바꿀 수 있고요. 얘는요 no matter when으로 바뀝니다. 얘는 everytime으로 바뀌고 언제나 라면 언제 하더라도 상관없이 언제 하더라도 이런 의미라면 바꿔라 라고까지 나온다면 no matter when이 돼요. 바꾸라는 문제는 딱히 좋은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바꾸라라고 문제가 나왔잖아? 바꾸라라고 나왔으면 거의 이거 쓰란 얘기예요. no matter when. 자 그럼 얘도요. 바꿔라라고 나오면 anything that 이에요. 바꾸라고는 잘 안 나와. 그럼 whatever가 나왔는데 뭐로 바꾸래요? 라고 나오면 상관없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no matter what으로 역시 바뀝니다. 그러면 쟤도 바꿀 수 있겠네요. 그쵸? 부사니까요.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이것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막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어서 no matter what 그 다음에 똑같이 new reading experience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기는 부사절이니까. 그래서 바꿔라 3칸 나왔다. 그럼 무조건 no matter what.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정리가 안 돼요 라고 하시면 whatever 원래 whatever 있었는데 뭔가 다른 걸 바꿔서 내래. 그럼 무조건 저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약간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낸 거면요. 어차피 이해 안 됐던 건데 때려 맞추면 땡큐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가시라는 거고요. 나 구분이 잘 돼요 라고 하면 명확히 구분해 놓으시면 되고 출제의 빈도수는 거의 없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중학교 때 나올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아까 설명한 부분에서 우선 의문사 자체를 이제 좀 정리를 한 번 더 추가로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의문사는 기본 의문사가 있는데 즉 what, who, which 이런 애들 무엇, 누구, 어느 것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how 이런 애들이 있죠. 이게 기본 의문사, 육하원칙 의문사의 이제 위치까지. 자, 이런 의문사들이 기본이고 제가 이렇게 분류한 거는 얘는 무엇, 누구, 어느 것 아까 말씀드린 명사를 대신받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걸 의문사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는 명사가 빠져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네 뒤에는 문장이
불완전하게 올 거고요. when, where, why, how, why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거니까 추가 정보죠. 부가 정보. 그러니까 얘가 빠진다고 뒷문장의 문법적 구조나 의미가 빠지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뒤에는 완전한 게 맞는 거예요. 의문사 자체는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ever가 붙은 애들 중에 원래 명사로 쓰던 애들은 anything, anyone, anything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주절이 따로 있다면 부사절이 되면서 뭐뭐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when, where, why, how는 원래가 부사로만 쓸 수 있어서 아무리 ever가 붙는다고 명사절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 이게 아까 정리해드린 첫 번째고요. 자, 제가 근데 기본 의문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조금 이상한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이 아니라 의문사 자체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 길어진 의문사가 처리하기 되게 어려운 것은 아니나 여러분이 정확히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의문사 뒤에 뭔가가 더 붙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what 그리고 which 같은 애들은 뒤에 명사가 붙어서 의문사 자체가 완명사, 위치명사, 어떤 경험, 어느 음식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at과 which의 차이까지 구분하라 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나오진 않으나 좀 명확히 구분해 보자면 which는 어떤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종류가 정해져 있어. 자, 빨간색, 파란색 중에 어떤 거 가질래? 둘 중 하나 which겠죠. 그냥 넌 어떤 색깔을 좋아해? 무슨 색깔 사줄까? 라고 할 때 그 범위가 무한정이라면 그냥 wha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악 좋아해? what music이라고 돼. 어떤 음악 장르를 좋아해? 할 때 what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어떤 우리가 흔히 듣는 게 요즘엔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뭐 which를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얘네 뒤에는 명사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얘기인 건데 다시 돌아가서 주어 동사로 나왔고 여기서 베네핏은 아까 이롭다, 도움이 되다. 풀면 are helpful 이 되는 거지. 혹은 베네핏 그대로 살려서 간다면 beneficial입니다. 자, 이렇게 뒷문장에 주절이 오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사절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이런 문법 포인트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부사절이니까 여기다 혹시 however가 더 어울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도 올 수 있다는 거야. 왜? however는 또 부사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이때 이제 문법의 포인트는 뭘로 바뀌냐면 이 whatever, however가 이끌고 있는 이 문장의 완전, 불완전 여부가 문법의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서 주어가 this technology거든? 그리고 promise가 약속하다고 whatever 뒤에 이상한 명사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혹시 여기 자리였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해석으로 보자면 이 기술은 새로운 읽기 경험을 약속해 준다. 목적어였는데 앞으로 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완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나는 however를 쓰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쓰인 게 아니라 의문사가 아까 말씀드린 예인 겁니다. 완명사. 그래서 의문사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를 여기까지 잡으시는 게 중요하죠 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떤 새로운 읽기 경험을 약속해 주든지 간에 어느 새로운 경험을 약속해 주든지 간에 이런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 whichever가 아니라 whatever를 썼다는 거는 사실상 이런 뉘앙스도 들어있는 건데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이 소프트웨어는 뭐 첫 번째 이런 장점,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다양한 기능을 준다? 근데 whichever 이 네 개 중에 뭘 약속해 주든지가 아니라 whatever를 썼다는 얘기는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걸로 발전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다 whatever를 쓸 때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 것은요. 첫 번째 however 안 된다는 것도 잡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의미, 어떤 읽기 경험, whatever만 잡으면 이거예요. 어떤 읽기 경험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however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을 비록 이끈다 하더라도 부사절이기 때문에 절대 what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라면 what이 올 수도 있지. 대신 의미가 something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로 접근하라는 문제가 나온 거라 조금 더 어려운 문제고, 여기서 what, 저시야 whatever야 물어봤다면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promise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however는 될 수 없다까지 둘 다 잡아 놓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어떤 경험을 약속하더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주든 저 경험을 주든 어쨌든 너한테 도움이 다 될 거야. 뭐 이렇게 묻지도 따지도 말고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바꿔라라고 꾸진 문제가 출제됐다면 no matter what 쓰셔야 하고 what 뒤에 명사까지 다 쓰셔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다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의문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갈게요. 자, 그럼 길어진 의문사가 원명사, 위치명사만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how, 형, 혹은 how 부사도 있죠. how much, how long, 얼마나 오래, 얼마 할 때. 여러분 익숙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본문에 나온 거죠. 어디 나왔나요? 아까 전에 여기 how quickly you read. 너가 얼마나 빨리 읽는지. 이것도 길어진 의문사인 거죠, 사실상. 동사를 수식하니까 quickly. 만약에 보어 자리에 있었다면 how quick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아. Your speed of reading. 뭐 이렇게 해서 그냥 your reading speed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읽기 속도가 is 하면다면 여기는 how가 되겠지.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그래서 이게 맞는 건데 어쨌든 읽기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how형, how 부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치도 나왔네. 아까 제가 one 말고 위치 명사 위치 파트까지 해서 you read twice는 부사니까 너가 어떤 부분들을 두 번 읽는지 어느 부분 의문사 길게 지금 긴 의문사가 다 나온 겁니다. 모두 거의 종류 세 가지 종류가. 그래서 여러분이 의문사가 나오면 의, 주, 동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거에 반응을 하시면서 주어를 좀 정확히 잡아주는 걸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도 위치 때문에 여러분이 파트가 주어라고 반응할 수 있는데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얘가 주어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의문사 길게 잡는 거는 신경만 쓰시면 되지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쯤에도 다시 얘를 주어라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 바로 반응할 때 처음 읽을 때는. 하지만 명사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 하나 더 나와. 명사는 무조건 명명이 나오면 문법적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명은 의문사로 나온 거니까 의, 명사 주, 동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한 개 더 길어진 의문사는 조금 더 복잡한 건데 how, 형, 명 이렇게까지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how many people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how형 명이니까 이 의문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gather 모였는지 now 그냥 해보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할 때 how 혁명은 명사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진 의문사는 크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문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얘고요. 해석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얘고요. 그래서 이런 길어진 의문사들도 있더라. 사실상 좀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저번에 아까 그냥 대충 해석해주고 넘어갔는데 자 여기서 센스는요. 노티스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하는 것을 발견하다라는 뜻이고 그냥 간단히 보면 C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당신이 뭔가 어려운 단어에 지금 걸려 있다. 뭔가 거기서 딱 길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네가 뭐뭐 하는 걸 목격하다처럼 지각 동사로 쓴 거라서 현재 분사 온 거고 당근 원형도 가능하고요. 사실 의미상 노티스는 그냥 목격하다도 되고 주목해서 인지하다는 뜻도 있어서 걔의 가장 대표적인 칭호인 거고 의미론의 identify라든가 이런 거 recognize처럼 뭐를 인지하다 알아내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을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그리고 혹시 해석 안 한 거는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D 거 갈게요. 8번입니다. 7번인가? 8번이네요. 자, 갈게요. 만약에 당신이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필기를 할 때 손가락으로도 필기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펜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당신이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때 당신의 뇌는요. think of A as B 하면은 A를 B라고 여기다 생각하다죠. 자주 나오는 게 C, C보다는 view, C도 많이 나오네요. 쏘리. 가장 대표적으로 리가드 as B인데 제가 굳이 리가드를 안 쓴 이유가 요즘에 독해에서 리가드가 거의 안 나오고 요 쉬운 얘네들이 더 자주 나와서 일부러 안 쓴 거고 그래도 전통적으로 쓰는 애니까. 자, 이렇게 해서 A를 B라고 여기다입니다. 자, 제가요 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의 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 제가 쓰고 있는 이 볼펜을요 actual extension of your body 당신의 몸의 실제적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필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펜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내 뇌는요 이 펜을 나의 손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손가락이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만큼 더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 길이까지 더 늘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손가락이 길어졌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문맥적 의미는 길이가 그려졌다라기보다는 나의 몸이 더 확장되어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익스텐션으로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어떤 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다음에 사실을 증명해 주었죠. 된 나왔으니까 문장 완전할 거거든요. 그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F부터 부사절로 시작하고 있네요. 여러분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럼 뒤에 당근 주어 동사 오겠죠. 이렇게. behave는 행동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자, 실험이 뭘 증명해 주었냐면 performing task, 어떤 임무들을 수행을 하게 한 거예요. 물 갖고, 당근 도구 갖고 해야겠지. along mechanical grabber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mechanical은 기계로 된 집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계 손으로 하는 집게 말고 뭔가 이렇게 기계로 버튼만 이렇게 띡띡 눌러서 해도 되는 이런 걸 쓴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막 손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식이라고 굳이 한 거는 내가 집게를 하려면 손끈으로 이렇게 막 힘을 줘야 되잖아. 그럼 집게 쓸 때 되게 인지하는 것이 되게 분명해지거든. 근데 이렇게 버튼만 띡띡 누르면 되게 편하니까 이 끝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맥락으로 굳이 읽다고 보면 돼. 자,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한 후에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은 행동한대요. 마치 뭐처럼 그대로 와야겠지. 그 집게가 뭐인 것처럼 손인 것처럼. 이렇게가 나와야겠지. 근데 사실상 그럼 이 펜이 내 손이야? 계속 갖고 다녀?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아닌데 이게 as if죠. 그래서 마치 뭐뭐처럼 사실 내 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가정이네요.
그래서 as if도 이런 as if 가정법이라고 불러요. 의미는 마치 뭐뭐처럼이고요. 그럼 내 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가정법으로 써야 돼.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니까 과거로 쓸 건데 their arm은 단수거든. 여기다 was 쓰고 싶지? 아니, 가정법엔 was 절대 못 쓰잖아. were. 그래서 여기가 가정법인지 판단이 되냐라는 거는 여기를 통해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was 쓰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팔은요. 그 여러 명의 실험을 했고 그들의 팔이 were longer, 더 긴 것 마냥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기계를 들고 이렇게 가서 누군가에게 통할 거야. 통할 거야 라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내 손끝까지 길이를 가까이 가서 이렇게 틱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가정한 길이까지만 가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직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직계가 움직여질 수 있는 데까지 활동 반경을 생각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치 뭐뭐이처럼 as if를 바꿀 수 있는 애가 있는데요. 자, 얘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as 도우입니다. 얘 때문에 그래. 도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인데 이 앞에 as가 붙으면 as if의 의미가 돼요. 그리고 참고 이건 다 여러분이 아실 텐데 제가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것 같아 하면 못 들으기를 막아도 돼. even if가 되면 if가 있지만 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의 의미죠. 이건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으셨을 거야. 그치? 근데 얘네를 세트로 딱 놓은 순간 막 약간의 그런 헷갈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지우시고요. as 도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입니다. 이건 꼭 알아두세요. 그냥 자주 나오니까. 여기서 바꾸라고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원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as if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전자식 기계 집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 집게를 사용을 하면 사람들은 마치 자기 팔이 길어진 것 마냥 행동해요. 집게까지가 팔이라고 생각해. 그대로 actual extension of your body.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extension이란 단어는 맥락상 중요한 단어고 여러분이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와, 그럼 되게 좀 특이하지?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뭔가 기계나 어떤 도구까지 나의 몸이라고 연장하는 거는 may seem strange니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이야. it is a phenomenon. 그것은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요? 여기서 이승조티스 대명사예요. You experience each day. 당신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일상적인 현상이에요. 자, each day 부사, you experience 목적 없죠. 그러니까 which나 that이 생략된 관계사절. 즉, 되게 일상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거다. 그럼 일상적인 예시를 써주겠지. 여러분이 뭐 찍게 쓸 일이 뭐가 있겠어, 그지? 예를 들어볼게. You brushed your teeth this morning. 자, 아침에 다 양치하고 왔지? 안 한 사람 있어? 없지? 안 하면 자기 손에. 네. 당신이 오늘 아침에 양치를 했을 때 그럼 여러분이 손가락 닿는 것까지 생각해? 그럼 다치지. 어디를 생각해요? 칫솔에 브러쉬가 닿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를 잘 잡죠. 근데 못 잡아? 저 끝에 가면 얼마나 손을 더 넣어야지? 고민하면서 하나요? 아니에요. 이 얘기 한 거예요. 자, 당신이 아침마다 그 양치를 할 때 당신은요, didn't have to look at. 막 안에 이렇게 막 살펴보면서 할 필요가 없죠. 아니면 심지어요, pay special attention to. 딱히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죠. 그냥 막 이렇게 눈 감고도 하잖아. 막 졸면서도 하잖아. 그지? 여러분 양치할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아침 일찍 학원 갈 때 눈 뜨고 막 거울 보면서 이쁘게 해? 아니면 눈 감고 막 이렇게 하고서 해? 거울 보면서 해요? 오, 되구나. 되게 졸리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 감고 하고 이러지 않아? 아니야? 그렇고 저만 그런가 봐요.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위치를 잘 찾죠. 그러다가 무슨 짓 가끔 할 때 너는 안 하겠다. 그냥 거울 보고서 하니까 막 무의식 중에 하다가 퍽 해가지고 되게 세게 부딪힐 때 생각보다 엄청 아프지 않아요? 이런 짓을 하죠. 자,
너의 mouth와 너의 팔에게 이렇게 해요. 팔을 보거나, 그러니까 내 팔이 잘 들어갔나? 막 이런 거 살펴보거나 입 안을 보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야? 굉장히 일체화 잘 됐다는 얘기지. 연장이 아주 완벽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칫솔 끝을 감각을 되게 정확하게 다 알잖아요. 닿다 안 닿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on't have to에 반응하셔야 하고 A가 look, B가 pay special attention to입니다. 그래서 앞에 병렬 didn't have to. 그래서 여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반응해야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병렬이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앞에 있다만큼을 주어 A, 주어 B로 공유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앞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얘는 D도 공유해요 원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루켓의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걔가 your mouse or arm이고요. pay special attention to 얘의 목적어가 your mouse, your arm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지금 다 공유하고 있고요. 원래 병렬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at 생략하면 안 되고 여기다 to 쓰시 안 쓰면 안 되고 pay attention to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세트 동사예요. 됐죠? 자, 이상하다고요? 아니, each day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일상의 경험. 자, 그러면 이렇게 주의도 안 기울이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양치를 잘하는 거지? 대신 말이야, 너의 뇌는요, just incorporate the idea of the toothbrush. 칫솔이라는 것과 그리고 너의 팔에 그것을 incorporate, 통합을 이미 해놓은 거야. 완전 일체화 된 거야. 단어 중요하네요. incorporate는 통합하다예요. A와 B를. 물론 예를 들면 여기에 다 없애, with까지 다 없애고 the idea of your arm이 아니라 미안 the idea of the toothbrush까지만 써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칫솔이라는 생각을 통합했다 라고 해서 그냥 뭐를 통합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꼭 with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칫솔이란 생각, 칫솔의 개념을 통합하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려운데 그냥 칫솔을 우리 팔과 통합시켰다, 합체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얘는 문법 때문에 중요해요. 자, 우리 이런 대명사는 앞에 원명사를 반드시 잡아야 하죠. 칫솔의 개념, 칫솔이라는 개념은 원래 도구로 분리돼서 양치할 때 쓰는 것을 뭘로 통합한 거야? 내 팔의 끝 이렇게 통합했다라는 얘기고요. The idea that. 자, 그러니까 단수라서 that. 그럼 여기다 도주 쓰면 돼야인데 안 돼. 근데 이 문제는 내면은 너무 땡큐. 왜? 이 문장 안에 복수 동사는 없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팔의 그 개념과 그 칫솔의 개념을 통합했기 때문에 주의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도구까지 우리 신체 일부로 연장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원리라는 게 사실 나온 거예요. 이 문장이 가지는 문맥적 의미는 여기인 건데 제가 여기 초록색을 쓴 것 같은데 우리는 도구를 우리의 신체의 일부로 연장하게 되는데 그 연장은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5번. 우리 뇌가 그 도구를요, 어떤 하나의 신체의 일부로 그 개념을 통합하게 됐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를 설명한 거거든요. 뇌에서 일어난 작동 과정.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사실상 이 문장에서 의미상 제일 중요한 부분, 문법상 중요한 거는 여기.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 결과 말입니다. 당신이 원래 쓰던 칫솔에서 좀 새롭고 뚱뚱하고 짧은 걸로 바꿨어. 그러면 또 막 보면서 해야 돼? 아니죠. 그 뭐 잠깐 오잉 했다가 금방 바로 순식간에 인지도 못하고 잘 하잖아요. 네. 따라서 말입니다. 당신이요. To change toothbrushes. 칫솔을 바꿨다면요. 당신은 아마도 그 브러쉬 하는 임무가 아주 약간 살짝 어렵다라는 걸 인지하게 될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하군? 하지만 금방 적응이 되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통합된 그 칫솔의 개념에 약간의 변경 과정이 필요하거든.
이고요. 내용상으로는. 자, 문법 갑니다. 가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가정을 지금 B2로 바꾸고 있거든. 아까 워즈 안 된다는 건 말씀드렸는데 유니까 뭐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B2 용법이란 게 있는데 그냥 B2 용법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예정. 언제야 뭐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 보죠? 이런 거 우리는 목요일에 시험을 봐야 해. 이런 거. 그 다음에 의무. 뭐 이런 거 운명 뭐 이런 거 등등인데 몰라도 되고 그냥 뭐뭐 해야 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칩수를 바꿔야 한다면 근데 바꿨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럼 이건 약간 운명 같은 건데 바꿔놓은 거야 너가 지금. 그냥 이런 상황인 거야. 뭐 이런 거. 비투용법은 문제로 거의 출제되진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출제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해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find 나오죠. 중요하죠. find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뒤의 형태까지 다 봐야 되는데 a bit more difficult. 형용사 나오죠. 계속 나오지. find의 명형 뭐가 뭐뭐라는 점을 알다, 인지하다. 자, 그래서 칫솔을 새 걸로 바꾼 거야. 그러면 양치하는 일이 아주 잠깐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쉽게 식은죽 먹기로 해. 바꿨어. 여전히 쉬워? 아니 아주 잠깐 어렵다고. 바뀌니까 뭐가 필요해? 인지 통합 과정이 필요하죠. 자,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계속 나오지? 뒤에 원인이 나오면 because라고 말씀드렸죠? 왜 때문이냐면 It would take your brain. 당신의 뇌가요, a moment, 약간의 시간을 쓸 거거든요. 뭐 하는데요? To process the new truth characteristic. 그 새로운 치스의 특징을 처리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얘는 옛날 거보다 짧네. 그리고 두껍네. 이런 것을 파악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인지하고 통합하는 과정.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은 꼭 하셔야 되죠. It take 시간. 그리고 투부정사.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다 아시죠? 여기 투부정사 문법적으로 쓰는 거. 뭐 내용이 사실상 더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가 쓰는 거랑 조금 특이하게 왔는데요. 네. 너 이거 지금 정보 처리 누가 해? 뇌가 해. 그러면 얘의 의미상의 주어네. 투부정사에. 그치. 의미상의 주어. for 안 쓰죠. take는 for를 잘 안 써요. 다 생략해요. 근데 보통 얘가 여기 써 있거든? 근데 그냥 절로 앞으로 간 거야. 위치가 조금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갖고 문제 안 나와요. 위치 갖고 문제 안 나올 거고요. 그냥 만약에 문법으로 나왔다. 투부정사의 형태를 물어볼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선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아 이 지문 잘 기억해 두세요. 왜? 뒤에 다른 이 뒷부분의 연장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도구를 익숙해지면 그 도구도 뭐로 쓰더라? 나의 신체 일부까지 연장하더라. 있어요. 그런데 막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칫솔질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물을 턴다고 해보자. 막 털다가 여기 벽에 딱 부딪혔어. 살짝. 그럼 나 아파 안 아파? 살짝 부딪혔어.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근데 나도 모르게 아야 이렇게 하고 놀라거나 아프다 어떤 통증 약간의 통증이 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른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내니 가다가 이렇게 내가 물론 이렇게 막 하고 가면 내 잘못이지만 막 하고 가다 누랑 부딪혔어. 그럼 물건이 부딪힌 거고 그 사람이 아프겠지만 왠지 괜히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 몸이 닿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다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글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냥 소재를 그냥 기억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뒷부분까지 말씀드린 건 이 글에 대한 이해도에 도움이 되라고 또 말씀드린 측면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